안녕하세요. 중국 주식 전문 채널 진중투입니다. 오늘은 니오, 샤오펑, 리오토 등 3사의 2022년 3월 인도량으로부터 시작해서 최근 몇 개월 판매량의 변화를 살펴보면서 3사에 대해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니오의 중문명은 웨이라이, 웨이라이, 샤오펑은 샤오펑, 샤오펑, 리오토는 리샹, 리샹입니다. 지난 4월 1일 니오, 샤오펑, 리샹이 3월 인도량을 발표했는데요. 그중 샤오펑 15,414대, 리샹 11,034대, 니오 9,985대입니다. 이 그림은 2021년 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3사의 월간 인도량인데요. 여기서 파란색이 니오, 주황색 리샹, 회색이 샤오펑입니다. 파란색 니오, 주황색 리샹, 회색 샤오펑입니다. 보시면 2022년 3월뿐만 아니라 그 전의 몇 개월을 보면 니오는 다른 두 기업에 비해 월간 인도량이 뒤떨어진 반면 회색 샤오펑의 인도량이 앞섰습니다. 지금부터 샤오펑, 리샹, 니오 순서로 하나하나 전개하겠는데요. 우선 샤오펑은 3월 1.5만 대 이상의 인도량으로 3사 중 다시 1위를 차지했는데 2021년 10월부터 2022년 3월까지 6개월 중 3사 중 1위를 차지한 게 4번이었습니다. 지난 몇 개월 샤오펑의 인도량 선전의 원인은 샤오펑의 각 모델의 월별 인도량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판매 중인 샤오펑 모델에는 P7, P5, G3이 있습니다. P7은 2020년 6월 28일부터 정식으로 인도하기 시작했는데 당시 이 모델에 대해 시장의 반응이나 기대감은 그리 높지 않았습니다. 당시 P7의 주요 타깃 모델은 가격 인하 단계에 있는 테슬라의 모델 3였는데요. 아시다시피 브랜드든 뭐든 당시 P7은 모델 3 상대가 되지 못했고 거기다 당시 샤오펑은 자율주행 분야에서의 존재감은 지금처럼 뚜렷하지도 않아서 초기에 P7가 시장에 줬던 느낌은 그냥 가성비 있는 빅사이즈의 모델 3 이 정도라서 라이벌은 너무 강하고 자신의 존재감은 애매했죠. 파란색 P7의 월별 인도량을 쭉 보시면 2021년 1월 3,710대, 2월 1,409대, 3월 2,855대, 그러다가 2021년 4월부터 성장기에 들어서면서 5월 3,797대, 6월 4,730대, 7월 6,054대, 8월 6,165대, 9월 7,512대까지 계속 증가했고 그 후에는 10월 6,044대, 11월 7,839대, 12월 7,459대, 2022년 1월 6,707대 이렇게 7,000대 선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2022년 3월 9,183대로 다시 올랐습니다. 이게 P7 모델이고 P5, G3i, G9입니다. P7 판매량 증가의 큰 환경으로는 아시다시피 중국 전기차 시장의 전반적인 성장이 있고 샤오펑의 내부 요인을 보면 주로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2021년에 OTA를 여러 차례 진행했는데 1월에 NGP라는 고속도로 자율주행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스마트화라는 포인트를 강화했습니다. 참고로 OTA는 Overtime Air Technology의 약자로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즉 전기차 시스템을 온라인으로 업데이트한다는 거죠. 그리고 NGP는 Navigation Guided Pilot의 약자로 고속도로 자율주행 솔루션입니다. 둘째는 2021년 3월에 샤오펑이 P7 인산철 리튬 배터리 모델을 출시했는데 기본 옵션인 Xpilot 2.5의 판매 가격을 2만 유안 인하했고 추가 옵션인 Xpilot 3.0의 가격은 2.5 버전에다 1만 유안만 추가했습니다. 중국 전기차 시장의 전반적인 성장이라는 큰 환경에서 이 두 가지 내부 요인이 효과를 발휘해서 샤오펑의 P7은 동가격대 시장에서 스마트화 속성이 가장 강한 모델로 부각됐습니다. P7 모델 외에 샤오펑은 2021년에 G3i, P5, G9 등 3개 신모델을 발표했고 그중 G3i와 P5는 2021년부터 이미 인도하기 시작하면서 첫 모델인 P7 외에 추가적인 성장을 얻게 됐습니다. 회색이 G3인데요. 기존 G3에서 G3i로 업그레이드 했을 때 판매량이 좀 증가한 후에는 다시 판매량이 크게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 G3i보다는 P5 모델의 기여도가 컸습니다. P5는 현지에서 뭐랄까요? 샤오펑이 스스로를 괴롭히면서 한 시도 이런 느낌이 강했는데요.
P5 전에 중국 본토 브랜드 중 이런 큰 사이즈의 컴팩트 세단을 20만 원대 가격으로 판매한 사례가 아예 없었고 이 가격대로는 합작사 브랜드의 중형 세단을 사도 충분한 금액이었습니다. 거기다 P5는 비록 공간이 크고 옵션이 더 좋았지만 G3i와 같은 플랫폼에서 만든 모델인데 같은 플랫폼에서 세단을 SUV보다 더 비싸게 판매한 점도 당시 시장 규칙에 위배되는 그런 액션이라고 볼 수 있는데 P5의 시장 반응을 통해 고객들이 스마트화라는 포인트를 위해 돈을 지불하는지를 검증할 수 있기도 했습니다. 이 주황색이 P5인데요. 최근 몇 개월 P5의 인도량을 보면 샤오펑의 이번 시도는 현 단계에서는 배팅을 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4개월간 G3i와 P5의 인도량을 비교해 보면 큰 격차가 나타나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비싼 모델일수록 더 잘 팔리는 현상, 저렴할수록 안 팔리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 현상만으로 보면 지금 중국의 순수 전기차 시장의 경쟁은 단순히 가격, 가성비가 모든 걸 결정하는 그런 국면이 아니라 마음에 드는 전기차라면 높은 금액을 지불하고 싶은 소비자들이 적지 않고 판매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종합적인 제품력의 중요도가 가격대 자체보다 더 높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경제력에 따라 선호도도 전혀 다를 것이고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샤오펑의 P7, P5, G3i 이 3개 모델만 두고 봤을 때 드는 생각입니다. 이어서 리샹, 리오토를 보겠습니다. 3, 4의 월별 인도량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황색이 리샹인데요. 2021년 11월, 12월, 2022년 1월과 3월 월간 인도량이 1만 대를 넘었고 아시다시피 니오, 샤오펑, 리샹 3사 중 리샹은 유일하게 단일 모델에 의존해온 기업이죠. 리샹의 단일 모델인 리샹 1의 월별 인도량을 보면 2021년 6월부터 눈에 띄게 늘어나기 시작해서 2021년 12월에 14,087대를 기록하기도 했는데 기존 모델을 업그레이드한 효과가 컸습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2021년 중국 전기차 시장에서 리샹의 리샹 1 모델 외에 광치 토요타의 한란다 신모델, 이치 토요타의 루팡, 길리 자동차의 링크 09, 란투 자동차의 란투 프리 등 리샹 1 모델과 가격대나 포지셔닝이 유사한 SUV 모델들이 많이 나왔는데 하지만 리샹 1은 여전히 성장을 유지해왔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직접적인 이유는 리샹 1이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이 필요한 차라는 구체적이고 정확한 포지셔닝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구체적인 시장 수요를 파악한 후 이러한 단일 모델 전략으로 즉 변하지 않는 고집으로 변화하는 시장에서 경쟁한 거죠. 또한 중국 대도시 시장과 중소도시 시장을 나눠서 보면 내연차 번호판 발급을 제한하는 대도시뿐만 아니라 내연차 번호판 발급을 전혀 제한하지 않은 중소도시에서도 선전했다는 점이 중요했는데요. 리샹 1의 전체 판매량에서 내연차 번호판을 제한하지 않는 도시가 차지하는 비중이 2020년의 65%에서 2021년에 약 80%로 확대됐습니다. 한편 리샹 1의 약점이라면 전체적인 아키텍처로 인해 ADAS와 기계 성능 등 면에서 비교적 무난한 수준이라는 점이 최근 나온 경쟁 모델과 비교했을 때 점점 약점으로 부각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참고로 ADAS는 Advanced Driving Assistance System, 첨단 운전자 보고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리샹의 신모델인 L9가 실제로 인도되기 전에는 리샹의 판매량 성장세가 일정 기간 둔화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네, 이어서 니오를 보겠습니다. 연간 인도량을 보면 2021년 니오는 총 91,429대를 인도해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이 109%였는데요. 이 증가율은 3사 중 가장 낮았습니다. 2022년 1분기 니오 인도량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은 28.5%에 불과했는데 같은 기간 샤오펑의 증가율은 159%, 리샹은 152%였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니오의 모델별 월별 인도량을 보면 일부 월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기복이 그리 크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주황색 ES6 인도량이 좀 는 반면 회색 EC6과 파란색 ES8은 거의 늘지 않았습니다. 샤오펑, 리샹 이 두 기업만 두고 보면 니오의 인도량이 확실히 둔화된 건 사실입니다.
돌이켜보면 2020년 한 해와 2021년 1분기는 3사 중 니오가 가장 앞섰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전년 동일 대비 증가율을 따질 때 가장 불리하고요. 기저효과 때문에. 그리고 니오는 2021년에 신모델이나 업그레이드 모델이 딱히 없었고 가격면에서 니오는 3사 중 가장 높았습니다. 그 외에 니오 입장에서 아주 중요한 경쟁 요인으로는 테슬라 모델 Y의 중국 국산화인데요. 니오의 ES6과 EC6이 대체 상품이 생기게 된 거죠. 이렇게 각종 요인들이 복합적인 작용하에 니오의 성장 둔화가 나타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실망감이 있었겠지만 경쟁이 심화된 상황에서 니오가 기존 3개 모델로 2021년에 세 자릿수의 성장을 달성했다는 것도 쉽지 않았던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기존 3개 모델이 업그레이드 안 된 지 꽤 돼서 시장 경쟁력 저하 문제가 객관적으로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판매 둔화 문제를 해결하려면 신모델을 빨리 인도하고 확장해야 하는데 2세대 플랫폼 신모델인 ET7은 2022년 3월 28일 인도 개시됐지만 대량 납품은 빨라도 올해 3, 4분기에야 가능하고 ET7보다 포지셔닝이 좀 낮은 ET5는 2021년 말에 발표한 거라서 대량 납품까지는 아직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니오의 역사에 대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성장 둔화를 초래한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서 보면 2019년에 남겨진 일종의 호유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0년부터 인도 개시한 EC6은 2019년 니오가 당시 내후 외환위 위기하에 내세운 제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즉 2019년 니오가 위기 상황에 봉착해서 그 신모델 출시의 그런 리듬이 변해서 2021년 제품의 진공기를 겪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신규 모델 교체는 지금 당장은 어렵고 아직 시간이 걸리지만 향후 ET7의 판매 확대와 ET5, ES7의 잇따른 출시에 따라 이러한 진통기는 점차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필요하긴 해요. 그럼 니오는 2021년에 무엇을 했을까요? 2020년에 진행한 BaaS, 즉 Battery as a Service는 2021년 니오의 모든 모델의 구매 문턱을 낮출 수 있게 했고 자율주행 면에서 NOP, Navigate on Pilot를 기존 모델에 적용하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 니오는 2021년 에너지 시스템 구축을 대대적으로 강화했는데 배터리 교체소가 2021년 초의 100곳에서 연말까지 700개 이상으로 늘었고 새로 건설된 교체소 중 대부분은 효율성이 더 높은 2세대 교체소였습니다. 또 100kW와 75kW의 배터리를 출시해서 에너지 보충 쪽의 성장을 위한 밑받침이 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샤오펑, 리샹, 니오의 월간 인도량 변화 측면에서 좀 간단히 살펴봤는데 샤오펑은 스마트화라는 컨셉으로 중고급 시장을 공략하고 있고 리샹은 아주 구체적이고 정확한 포지셔닝으로 특정 고객들의 선호를 받고 있고 니오는 프리미엄 이미지와 서비스로 해당 시장을 공략하면서 3사는 각자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3사를 비교할 때 1차원적으로는 월간 인도량을 보게 되겠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인도량뿐만 아니라 성장률, 평균 가격대, 각 모델의 판매량, 세분 시장 등 다방면적인 평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최근 몇 개월의 이런 월간 인도량으로 어떤 결론을 섣불리 내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네, 시각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2022년 1분기 중국 전기차 시장에서 주요 키워드를 꼽자면 반도체 칩 부족, 보조금 추가 감축, 일부 지역의 락다운으로 인한 부품 조달 문제, 그리고 전기차 가격 인상 등이 있겠는데 가격 인상과 관련해서는 찐중투 직전 영상인 니오 분석 영상에서도 좀 언급했지만 2022년 3월 들어 많은 전기차 업체들이 잇따라 가격 인상을 했는데요. 주로 전기차 보조금 추가 감축과 배터리 원자재 가격 급등 영향이 컸습니다. 테슬라는 3월에 가격 인상을 2차례 했고 리샹과 샤오펑은 4월부터 인상했고 웨이마, 링파오 등도 다 인상했고 니오는 3월에 인상 안 할 거라고 발표했다가 결국은 4월 10일 인상했습니다. 업체마다 모델마다 가격대가 다 달라서 배터리 원자재 가격 상승이 각 업체에 미치는 영향은 향후 월간 인도량과 재무제표를 통해 꾸준히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부품 조달과 공장 임시 중단과 관련해 지난 4월 9일 니오는 공장 가동을 일시 중단하기로 발표했는데요.
3월부터 코로나 영향으로 길림성, 상해시, 강소성 등 지역에는 부품사들이 잇따라 생산 중단했다. 부품사의 생산이 아직 재개하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니오도 공장 가동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4월 14일 샤오펑 회장인 허 샤오펑은 위챗에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만약 상해와 상해 주변의 밸류체인 기업이 생산 회복을 못한다면 5월에 중국의 모든 완성차 업체가 다 생산 중단하게 될 거다. 여기 이모티콘 보이시죠? 좋은 소식은 일부 부처와 주관 부문에서 조율에 힘쓰고 있는데 더 많은 지방정부와 주관 부처들의 지원과 공통적인 노력을 기대한다. 이모티콘 3개. 같은 4월 14일 니오는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지금 공급망이 약간 회복해서 허페이 생산 기지가 점진적으로 생산 회복 중이다. 하지만 후속적인 생산 계획은 공급망의 회복 상황에 의해 정해질 것이다. 그리고 4월 15일 화웨이의 스마트카 솔루션 사업부 CEO인 유정동은 위챗에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그렇다. 만약 상해가 생산 회복 못하면 5월 이후 모든 과학기술과 공업 분야에서 상해 공급망이랑 관련된 건 전부 다 생산 중단될 것이다. 특히 자동차 산업, 느낌표. 4월 중순부터 상해 등 지역의 봉쇄로 인해 일부 기업은 이미 공급망이 단절됐다. 네, 여기까지고요. 이번에 상해 락다운으로 인해 1000개 이상의 상해 소재 자동차 밸류체인 기업들이 감산 또는 생산 중단되는데 그중 상해 자동차 그룹은 3월 중하순부터 봉쇄 생산 방식을 했고 4월 들어 일부 공장이 잇따라 생산 중단됐습니다. 이렇게 중국 자동차 업계에서 강력한 우려가 나오니까 길림성과 상해시의 관련 부처에서 피드백을 냈는데요. 4월 16일 길림성 공신부에서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자동차 산업은 길림성의 중요한 주축 산업이라서 생산 회복을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의미가 크다. 홍치의 웨이산 공장이 우선 생산 회복했고 47개 공급사도 동시에 생산 회복했으며 기타 완성차 업체들도 준비를 잘해서 질서 있게 생산 회복하도록 한다. 같은 날 상해시 경제와 정보화위원회는 상해시 공업기업 생산회복 방역 지침을 발표해서 방역 리스크 통제 가능한 전제하에 봉쇄식 관리를 통해 질서 있게 기업의 생산 회복을 추진해서 밸류체인의 안정을 보장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참고로 지금 말하는 생산 회복은 그냥 단순하게 바로 회복하는 게 아니고 일정한 과정과 절차가 필요한데요. 공장 구역 내에서 제로 코로나를 달성한 후 7일 연속 신규 확진자가 없는 조건에 부합하면 생산 회복이 가능합니다. 지난 4월 18일 중국 공업정보화부가 발표한 중점 산업 밸류체인 화이트리스트에 총 666개 기업이 포함되는데 업종의 자동차 제조, 반도체, 장비 제조, 제약 바이오 등 중점 산업 외에 각종 보장 관련 업종과 경제를 지탱하는 업종도 포함되었습니다. 상해 지역 소재 자동차 업체 중 상해 자동차 그룹이 우선적으로 생산 회복 준비 작업에 들어갔고 4월 15일 상해 자동차 그룹 생산 회복 방역 작업 지침을 발표했고 4월 18일부터 생산 회복 압력 테스트에 들어가는데 수천 명의 직원이 도입됐다고 합니다. 참고로 상해 자동차 그룹 산하 자동차 기업에는 상해 자동차 승용차, 상해 대통, 상해 폭스바겐, 상해 GM, 상해 GM 우링 그리고 기타 몇 개가 더 있습니다. 제로 코로나 정책이라는 큰 원칙이기 때문에 생산 회복이 아직 시간이 걸리고 쉬운 작업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향후에 조금씩 개선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부분도 계속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겹쳐 있어서 샤오펑, 리샹, 니오 3사의 향후 몇 개월 판매량과 순위를 예측하기는 어렵겠지만 기간을 좀 열어놓고 보면요. 샤오펑은 P7과 P5가 판매량에 주로 기인할 것이고 그중 P5의 기여도가 점차 높아질 것이고요. 3, 4종 모델이 많은 니오와 아직 모델이 한 개인 리샹과 비교했을 때 단기적으로 만약 샤오펑의 P7 판매량이 8,000대 이상을 유지할 수 있다면 당장은 월간 판매량으로 봤을 때 3, 4종 샤오펑이 계속 앞설 것으로 봅니다. 샤오펑의 신모델에는 G9와 P7 새 버전이 있는데요. P7 새 버전은
기존 버전의 단점을 개선해서 판매량에 좀 긍정적일 것으로 보이고 G9는 지금 아직 정확한 판매 가격이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현지 보도에 의하면 30만 유엔에서 40만 유엔 구간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좌석 5개일 가능성이 높다고 업계에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샤오펑의 이 G9 모델은 니오와 테슬라와 겹치는 부분이 좀 생기게 됩니다. 니오는 앞서 좀 언급했지만 지난 3월 28일 ET7 인도를 시작해서 향후 몇 개월 판매량이 점차 올라갈 거고 하지만 대량 판매는 빨라도 올해 3분기나 4분기에야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니오에게 있어서 상반기는 좀 어렵고 하반기에 가서 3분기와 4분기의 월간 판매량이 샤오펑 리샹과 비교했을 때 어떻게 될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ET7보다 낮은 버전인 ET5는 시기적으로 ET7보다 뒤에 서서 향후 ET7에 이어서 시간이 좀 지나면 ET5도 지켜봐야 합니다. 리샹에게 있어서 올해 관건은 L9라는 모델인데요. L9는 가격대가 45만 유엔 이상일 거라서 높은 가격대지만 제품 포지셔닝을 고려하면 향후 판매량이 지금 기존 모델인 리샹 1을 초월할 가능성이 높다고 좀 긍정적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L9는 마찬가지로 올해 3분기쯤부터야 인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기존 모델인 이 리샹 1, 이 한 개 모델에만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은 방어 단계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2022년 올해만 놓고 봤을 때 3사에게 있어서 3분기부터 4분기 이 기간이 아주 중요한 시기라서 3사 간의 치열한 싸움도 3분기부터 시작되겠죠. 특히 앞서 말씀드렸듯이 올해는 반도체 공급 부족, 원자재 가격 상승, 일부 지역의 코로나 상황 등 부담 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나오는 인도량이야말로 각자의 생산 능력과 밸류체인 통제 능력 등 종합 능력에 대한 검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더 길게 보면 처음에는 3사가 각자 비교적 선명한 포지셔닝과 색깔로 차별화를 두면서 경쟁을 시작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서로 간에 겹치는 부분이 생기기 마련이고 향후 자율주행, 제품 포지셔닝 등 겹치는 부분이 점점 늘어나면서 3사 간의 경쟁도 과거의 1.0 버전에서 이제는 2.0 버전으로 진입할 것입니다. 네, 외국인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중국 전기차주를 바라볼 때 아무래도 니오, 샤오펑, 리샹과 같은 이런 종목 위주로 보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과거 진중투 영상 중 2021년 2월 22일 영상인데요. 중국 산업 전기차 동향, 춘추 시대에서 전국 시대로 진입. 이 영상에서도 강조드렸듯이 중국 전기차 시장에는 중국 기업인 BYD가 있고 미국 기업 테슬라가 있고 또 기존의 중국 많은 내연차 기업들이 있고 합작사 기업들도 많고 또 니오, 샤오펑, 리샹과 같은 신세력도 있습니다. 여하튼 중국에는 전기차 업체들이 매우 많습니다. 화면 중 좌측은 2021년 중국 전기차 판매량 톱10 기업이고 우측은 2021년 3월, 2022년 3월 중국 전기차 판매량 상위 15개 기업입니다. 좌측부터 보면 2021년 중국 전기차 판매량 톱10 기업 연간 판매량 시장 점유율인데요. BYD 52.6만 대, 시점률 18%, 상하이 통용50, 상하이 GM50 42.3만 대, 14.5%, 테슬라 차이나, 장성자동차 13.5만 대, 4.6%, 광치 아얀 12.3만 대, 4.2%, 상치 정용차, 상해자동차 승용차 11.4만 대, 3.9%, 샤오펑 자동차 9.7만 대 3.3%, 장안신 에너지 자동차 9.5만 대 3.3%, 리샹 자동차 9.1만 대 3.1%,蔚来 자동차 니오 9.1만 대 3.1%. 그래서 2021년 연간 판매량 톱10 중 신세력 3사는 샤오펑 7위 3.3%, 리샹 3.1%, 니오 3.1%입니다. 이어서 2021년 3월과 2022년 3월 중국 전기차 판매량 상위 15개 기업과 시장 점유율을 보면 2022년 3월만 볼게요. 1위 BYD 10만 3,229대, 점유율 23.2%, 2위 테슬라 차이나 6만 5,754대, 14.8%, 3위 상하이 통용50, 상하이 GM50,
46,791대 10.5%, 4위 7위 자동차 2350대 4.6%, 5위 광치 야얀 2317대 4.6%, 6위 小鹏汽车 15,414대 3.5%, 7위 장안자동차 15,234대 3.4%, 8위 장성자동차 14,999대 3.4%, 9위 길리자동차, 지리자동차 13,633대 3.1%, 느자자동차 12,026대 2.7%, 리샹자동차, 리오토 11,034대 2.5%, 링파오자동차 1059대 2.3%,蔚来자동차, 니오 9,985대 2.2%, 14위 이치다종, 이치폭스바겐 7,230대 1.6%, 마지막 15위 상치다종, 상해폭스바겐 6,543대 1.5%, 물론 그 외에도 쭉 더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 3월 기존 그 신세력 3사의 순위를 보면 6위가 小鹏 자동차 15,414대 3.5%, 리샹이 11위 11,034대 2.5%, 그리고 니오는 13위 9,985대 2.2%. 전기차 신세력 기업 중 먼저 부각된 1군 기업은 니오, 小鹏, 리샹 3사였고 신세력 2군 기업에 느자, 웨이마, 링파오 등이 있는데요. 포지셔닝과 가격대 이런 걸 다 제외하고 단순히 판매량 하나로만 보면 2군 기업들도 이제는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됐습니다. 느자, 웨이마, 링파오 3사의 2021년 판매량은 각각 69,672대, 44,157대, 43,121대이고 그중 초저가 브랜드인 느자는 2022년 3월 판매량이 12,026대, 링파오는 3월 판매량 1059대, 그중 초저가 브랜드인 느자는 여기 10위에 있는데요. 3월 판매량이 12,026대, 시장 점유율 2.7%, 12위인 링파오汽车 판매량 1059대 2.3%, 즉 다른 걸 떠나서 단순 판매량으로 봤을 때는 이미 小鹏, 리샹, 니오에 근접했거나 추월했습니다. 우선 느자汽车, 느자 자동차는 모델이 3개가 있는데 느자 U, 느자 V, 느자 S. 가격대는 아주 낮은데요. 느자 V는 11.78만 위안, 곱하기 190이면 원화예요. 느자 V는 7.49만 위안으로 초저가 모델입니다. 이어서 웨이마汽车, 웨이마 자동차는 웨이마 M7, 웨이마 W6, 웨이마 EX5Z가 있는데 웨이마 W6 가격은 18만 9,800위안부터. 이어서 링파오汽车, 링파오 자동차는 보통 가격대가 있고 초저가가 있는데 T03이 초저가 모델인데 가격이 73,900위안, 그리고 일반 가격대인 C11 모델은 3개 버전이 있는데 22만 9,800위안, 20만 9,800위안, 17만 9,800위안. 그 외에 S01 모델이 있는데 2개 버전, 가격은 12.9,900위안, 14만 9,900위안. 그리고 신모델인 C01도 조만간 출시될 예정입니다. 링파오汽车, 링파오 자동차는 지난 3월 17일 홍콩 증권거래소에 상장 신청서를 제출했고 향후 상장하게 된다면 중국 전기차 신세력 중 4번째 상장사가 됩니다. 물론 방금 말씀드린 느자 자동차, 웨이마 자동차, 링파오 자동차 이 3개 기업도 당연히 아직 다 적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 3사에 대해 자세하게 전개하지 않겠지만 2022년 이런 전기차 신세력 기업들이 계속해서 많은 돈을 태우면서 치열하게 전쟁을 치르게 될 것은 분명합니다. 네, 오늘은 니오, 小鹏, 리샹 3사의 2022년 3월 인도량으로부터 시작해서 최근 몇 개월 인도량의 변화를 살펴보면서 3사에 대해 한번 점검해 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중국 주식 전문 채널 진중투였습니다.